안녕하세요. 6급 도전 한국어 능력시험의 김현진입니다. 자, 요즘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도 많고 뿐만 아니라 한국어 능력시험에 도전하는 외국인 학생들도 많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많이 어렵죠? 네,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중국어 시험 HSK를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시험은 그냥 중국어를 배울 때와 HSK 중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할 때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실 안에서 그냥 한국어를 배울 때와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할 때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7월이 되면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 바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휘와 문법은 문제는 없지만 읽기나 듣기나 쓰기 안에서 항상 필요한 것이 어휘와 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시험 영역에서는 없어지지만 한국어 능력 시험에는 꼭 필요한 것이 어휘와 문법이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어휘와 다양한 문법을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응? 자,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그냥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기출문제를 1번부터 30부까지 그냥 푼다면 우리가 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눈을 만들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자, 여행을 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디를 여행 갈 것이며 가서 무엇을 볼 것이며 왜 그곳에 가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버스에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선생님께서 가라면 가라는 대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그 여행에 대해서는 재미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 근데 반대로 제 스스로가 준비한 여행에서 자료를 찾고 스스로 준비한 여행에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까지도 제가 스스로 간 여행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기억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한국어 능력 시험도 같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그냥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떤 문제를,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떤 문제를, 중요한 부분과 내가 봐야 할 부분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한 후에 기출문제를 푼다면 여러분들이 더 빨리, 더 많은 실력 향상을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어휘, 그리고 문법, 그리고 쓰기, 그리고 읽기, 듣기 각각 영역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같이 공부한 후에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쉽게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에 도달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첫 번째로 어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가르쳐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어휘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어휘라는 것은요, 어휘 문제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쓰기라든지 읽기라든지 듣기에서도 이 어휘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공부를 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 학생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교시 시험 중에서 1번에서 30번까지는 어휘 및 문법 시험입니다. 문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시험에서는 각각 50%입니다. 반반이에요. 그래서 어휘가 15문제, 문법이 15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나
고급에서는 어휘가 조금 더 아마도 의성어라든지 의태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많은 17문제나 18문제, 그러니까 많으면 3문제가 더, 문법보다 3문제가 더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요. 자,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요? 맞아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좋기는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문법이라든지 배운 어휘들을 자,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출문제. 사실 시중에 한국어 능력 시험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책들도 모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한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기출 문제를 1부터 10까지 한번 쫙 풀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돈도 들지 않아요. 그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특히 어휘와 문법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공부할 때마다, 기출 문제를 풀 때마다 정답이든 보기 예문이든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한 단어들을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 아니면 의성어, 의태어, 속담, 관용어 등으로 각각 종류대로 단어를 정리해서 단어집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모르면 사전을 보잖아요. 사전을 보는 것처럼 나만의 사전, 단어집은 나만의 사전, 단어집을 만들어서 단어를 정리해보면 훨씬 더 단어를 외우기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법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휘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1번에서 5번까지 5개의 문제인데요. 자,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어휘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은 보셔야 될 것은요. 1번부터 5번까지인데 그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수식어도 있어요. 자, 그런데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명사와 의태어와 부사어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사어 같은 경우에도 좀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사어와 서술어. 서술어는 동사와 형용사를 뜻하는 말이고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명사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은 학교 당국에 강한 땡땡땡이 없는 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학교에 어떠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